자, 오늘 영상은 정말 유익하고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 이거 뭐 바다 낚시요? 와, 물색 봐. 베스랑 블루길들이 2m 아래까지 다 보이네. 이거 완전 뭐 바다에 뭐 저기 자리돔 보는 것처럼. 와. 자, 일단 소양호 직벽이고요. 지금 2m 아래까지 바닥이 다 보입니다. 이 밑에 지금 이 블루길들이 밥을 달라고 기다리고 있고 베스들도 보이고요. 야, 이렇게 물이 맑으니. 자,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 영상인데 지금 제가 노리고 있는 수심층이 6m입니다. 네, 지금 낚싯대가 21척 6.3m 길이의 낚싯대에 찌가 거의 초리대 끝까지 올라와 있죠. 네, 6m 수심에서 붕어가 나오는데, 자, 이 6m 수심까지 떡밥을 내려야 되는데 저렇게 블루길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블루길을 뚫는가? 자, 바로 좌대 앞에 수중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좌대 앞에 수중 카메라를 넣었는데요. 자, 와, 자, 여기 바닷속 아닙니다. 네, 여기는 대한민국의 소양호이고요. 자리돔 아닙니다. 블루길입니다. 네, 정말 물이 맑은데 지금 블루길들이 밥을 달라고 대기를 하고 있어요. 워낙 낚시를 많이 하는 자리다 보니까. 야, 어마어마하죠. 자, 지금 제가 밥을 하나 던졌습니다. 와, 자, 금세 하나를 다 먹고 하나를 더 던졌는데 그것도 금세 모여서 다 쪼아서 먹어버리죠. 네, 1m까지 내려가기도 전에 상층에서 이미 이 밥들을 다 먹어버립니다. 저 밥은 심지어 포테이토만으로 만들어진 밥인데요, 그냥 밥을 탁 던졌을 때 이미 위에서 다 쪼아 먹어버리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글루텐이 섞인 밥을 쓴다면은 오히려 더 블루길들이 그 글루텐에 늘어지는 성분과 잔분 때문에 더 끝까지 따라 내려와서 먹어버리겠죠. 네, 포테이토도 이 정도인데. 자, 지금 제가 밥을 2개를 넣었는데 양쪽으로 분산되어서 위에서 다 쪼아 먹어버립니다. 참 대단하죠. 네. 자, 지금 밥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네, 블루길들이 많이 덤비죠. 떡밥 그리고 찌 사용을 제대로 잘 못하면 내 떡밥을 목적한 수심층 6m까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처럼 위에서 블루길들이 많이 건드리기 때문에 밥을 조금만 잘못 달거나 하면 저렇게 목내림이 안 되고 위에서 털리죠, 밥이. 네, 밥이 아예 내려가질 않죠, 6m까지. 자, 이렇게 우리나라 노지, 특히 이런 어떤 댐이나 또 이런 깊은 수심의 낚시를 할 때 내가 원하는 밥을 목적층까지 내리려면은 그냥으로는 안 됩니다. 네, 무언가 채비와 또 떡밥이 맞아줘야 네, 밥을 목적한 수심층까지 내릴 수 있겠죠. 자, 어떤 채비와 어떤 방법으로 뚫어 내리느냐. 자,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포테이토 밥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찌입니다. 자, 제가 지금 쓰는 찌가 12푼 정도 되는 찌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지금 목줄은 좀 긴 편인데, 자, 제가 12푼 정도 되는 찌에 봉돌에다가 밥을 달아서 던져 보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가벼운 포테이토 밥이 무거운 이 찌의 부력으로 인해서 굉장히 빨리 내려갑니다. 네. 그러면서 블루길들이 이 밥들을 따라 내려오지 못할 정도로 빨리 내려가죠. 네. 그래서 밥이 그대로 유실됨이 없이 아래까지 잘 내려갑니다. 자,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찌의 부력입니다. 네, 이렇게 깊은 수심 그리고 많은 블루길들을 뚫어야 될 때는 좀 부력이 높은 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12푼 정도 되는 찌 부력에 밥을 넣었을 때, 자, 한 번 더 넣어 보겠습니다. 자, 블루길들이 쫓아 내려오긴 하지만
아까와는 다르게 거의 밥이 유실되지 않고 내려가죠. 그래서 밥의 점도, 그 다음에 찌의 부력, 투척 뭐 여러 가지가 잘 맞아줘야 블루길층을 빨리 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낚시를 할 때 이 노지 낚시는 특히 잡어들을 뚫는 게 중요합니다. 네, 찌를 사용하는 것이나 또 밥을 사용하는 것이 맞아 떨어져 주면 자 지금처럼 저렇게 깨끗하게 수심 6m권까지 찌가 내려가죠. 네, 저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댐이나 노지에서 낱낚시를 할 때는 제가 포테이토 위주의 밥을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포테이토 소립의 비중도 좀 많이 해서 무겁고 찰지고 잘 내려갈 수 있게, 네, 그리고 목적층에 내려갔을 때 잘 풀리게, 그래서 위에서 상층부에서 줄 건 주고, 네, 아래층에 딱 떡밥이 남아 있을 수 있게 줄 건 주고 내릴 건 내리는, 네, 그런 어떤 패턴이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찌의 부력, 두 번째는 떡밥의 종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늘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이런 깊은 수심 댐 낚시를 할 때는 작은 바늘보다는 10호 바늘, 9호 바늘 정도의 큰 바늘을 사용해서 큰 밥을 빨리 내려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떡밥을 어떻게 다느냐, 네, 바늘 귀에 꾹꾹 눌러서 손압을 잘 줘서 밥이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내려갈 수 있게, 자, 이렇게 해주면은 충분히 낮에도 집어를 해서 붕어를 낚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재작년에 이 소양호 추공 낚시터 6m 수심권에서 고기를 잡았던 영상을 토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도 아침에 해가 뜨고 나서 오전 낚시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당시에도 여전히 블루길이 많았기 때문에 밥이 잘 안 내려가서, 자, 제가 떡밥을 좀 더 주무르고 포테이토 소립을 더 추가해서 오전 낚시를 더 깊이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저 당시에는 거의 초가을 정도 됐었고요. 해가 뜨자마자 블루길들이 굉장히 많이 덤볐기 때문에 떡밥의 조정과 또 찌의 부력을 높이고 또 바늘의 크기를 키워서, 자, 블루길층을 뚫어 내렸습니다. 자, 위에서 블루길들이 조금 덤비지만 바닥권에 밥이 딱 안착됐을 때는 안 덤비죠. 네, 제가 블루길층을 뚫어 내려서, 자, 붕어의 입질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꼬물딱 하다가 정확하게 탁 들어오는 붕어의 입질에 챔질을 했죠. 자, 옛날 영상 오랜만에 보니까 재밌네요. 네. 뭐 화질이나 뭐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블루길층을 뚫고 큰 사이즈의 붕어를 댐에서, 네, 잡는 모습을 보니까 새롭네요. 네. 이 당시에 붕어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와, 뭐 지금은 더 커졌어요, 사이즈가. 네. 안 들어가도
자, 이렇게 어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노지에서 잡어들을 뚫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또 좋은 정보, 또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